산이 깊었다. 인적 드문 첩첩산 중 해는 이미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빨리 내려가야 하는디. 나무를 하러 왔다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2배는 더 걸어온 것 같았다. 해가 지면 산길은 위험하다. 짐승도 짐승이지만 이 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늘 말했다. 저 산 깊숙이는 가지 마라. 원귀들이 떠돈다. 옛날에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 밤에 울음소리 들리면 절대 돌아보지 마라. 돌쇠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산짐승은 진짜였다. 호랑이도 나온다고 했다. 지게를 다시 지려는데 끙 신음소리가 들렸다. 돌쇠는 멈칫했다. 바람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다. 끙 아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다. 귀신인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머슴 주제에 겁도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늘 그리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컸다. 어머니는 돌쇠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다. 혼자 살아남으려면 겁이 많으면 안 됐다.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팔뚝을 긁었다. 피가 배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르신, 바위 아래 웅크린 노인이 보였다. 백발이 헝클어져 있었다. 낡은 삼배옷은 찢어지고 더러웠다. 군데군데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가시에 긁힌 상처가 수십 군데는 됐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흐릿한 눈동자에 잠깐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누구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며칠은 굶은 목소리였다. 돌쇠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고려장. 들어본 적 있다.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 관가에서 금한다고는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집에서는 여전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입 하나 줄이려고.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삼배옷이 낡긴 했지만 원래는 좋은 천이었다.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없었다. 일을 안 한 손이었다. 양반이다. 양반이 왜 산에 버려졌지?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오? 물어보나 마나였다. 하지만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가거라. 난 이제 죽을 몸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체념한 목소리였다. 죽으면 되는 몸이야. 이 늙은 것이 뭔 낯으로 살겠느냐. 돌쇠는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굶주린 얼굴, 체념한 눈빛, 삶을 포기한 자의 모습이었다.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다. 볼이 푹 꺼져 있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숨이 붙어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어르신. 돌쇠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시오. 뭐시? 일어나시라고요. 업어드릴 테니. 노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쳤냐? 넌 누구냐? 왜 나 같은 늙은이를? 그냥요. 돌쇠가 웃었다. 해맑은 웃음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어찌 그냥 갑니까? 노인은 말문이 막혔다. 눈이 흔들렸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돌쇠는 지게에 묶었던 나무를 풀었다. 나무는 내일 다시 오면 되지요. 해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산에서 밤새야 해요. 지게를 덤불 속에 숨기고 노인을 업었다. 가벼웠다. 뼈밖에 없었다. 등에 느껴지는 몸이 너무 가벼워서 돌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얼마나 굶으신 거야. 어르신, 우리 집은 없어요. 나도 남의 집 머슴이라. 근데 내 밥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반은 어르신 드리면 되지요. 노인의 몸이 떨렸다. 처음엔 추위 때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등에서 축축한 게 느껴졌다. 노인이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한참 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름이 뭐냐? 돌쇠요. 어느 집 머슴이냐? 마을 들어가면 제일 큰 기와집 있지라. 김좌수 댁이요. 노인의 몸이 굳었다. 숨이 멈춘 것처럼 뻣뻣해졌다. 뭐라 했냐? 김좌수 댁이요.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뭔지 돌쇠는 알 수 없었다. 돌쇠는 밤새 산길을 걸었다. 노인을 업고 내려오는 길은 험했다. 낮에도 험한 길이었는데 밤에는 더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면 한치 앞도 안 보였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발등은 피가 났다. 집신이 찢어져서 맨발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죽으면 안 되는디. 등에 업힌 노인은 자꾸 의식을 잃었다. 몸이 축 늘어지면 죽은 건가 싶어서 심장이 철렁했다. 그때마다 돌쇠는 말을 걸었다. 어르신, 자면 안 돼요. 고향이 어디요? 대답이 없으면 등을 살짝 흔들었다. 어르신. 응. 겨우 대답이 돌아왔다. 자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뭐라도.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자식이. 예. 자식이 하나 있었다. 돌쇠는 귀를 기울였다. 아들이요? 그래, 아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근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뇨?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돌쇠는 다른 질문을 했다. 어르신, 맛있는 거 뭐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좋아해요. 근데 맨날 못 먹어요. 머슴이라서.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고기 실컷 먹을 거예요. 소고기. 아, 돼지고기도 좋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달. 예. 달국. 달국 좋아하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다. 노인의 목소리가 아련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 맛을 아직. 목소리가 끊겼다. 다시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돌쇠는 계속 걸었다. 달국. 기억해둬야지. 살리면 끓여드려야겠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돌쇠는 노인을 데리고 자신이 기거하는 헛간으로 갔다. 헛간이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짝,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벽 축축한 흙바닥. 그나마 한쪽에 볏짚을 깔아놓은 곳이 돌쇠의 잠자리였다. 볏짚 위에 노인을 눕혔다.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물을 떠왔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물 드세요. 노인을 부축해 앉혔다.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입에 물을 가져다 댔다. 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조금씩 노인의 목으로 넘어갔다. 노인의 눈이 떠졌다.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 소인이 기거하는 헛간이고요. 헛간. 노인은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다. 곰팡이 핀 석가래, 거미줄, 낡은 지붕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 살았구나. 중얼거렸다. 진짜로 살았어.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다. 은혜를 입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 몸을 살려주었으니 어찌 갚아야 할지. 돌쇠는 당황했다. 어르신, 그러지 마시오. 소인이 어찌 어르신 저를. 아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에 체념한 눈이 아니었다. 또렷했다. 강단 있는 눈이었다. 넌 나를 살렸다. 이 은혜는. 노인이 말을 멈추었다.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처럼. 반드시 갚겠다. 돌쇠는 어리둥절했다. 이 할아버지, 뭔가 이상하다. 말투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산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노인 같지 않았다. 영 범상치 않았다. 어르신, 혹시 물으려는데 거기 누구냐?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다. 이 목소리는. 헛간 문이 벌컥 열렸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역광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 김좌수의 아들, 김진사였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업고 오는 걸 봤다던데. 말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노인에게 멈추었다. 순간,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벌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아, 아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돌쇠는 눈을 껌뻑였다. 뭐라고? 노인이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차갑게, 얼음장같이.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낮았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정적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먼지 사이로 비껴 들어왔다. 헛간 안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돌쇠는 눈만 껌뻑였다. 뭐시여? 아버지. 저 노인이? 김진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좌수.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 땅이 백마지기에 머슴만 10명이 넘는 대갓집 어른. 3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죽은 게 아니었다. 버려진 거였다.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도 떨렸다. 아, 아버지, 어찌 살아왔느냐고? 노인이 코수슴을 쳤다. 내 놈이 나를 저 깊은 산중에 버려놓고 그 입으로 어찌를 묻느냐? 그게. 김진사의 목이 꿀꺽 움직였다. 어머니가 어머니께서서. 그래, 내 어미가 시켰겠지.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들것을 맨 것은 내 놈이었다. 산에 나를 내려놓은 것도 내 놈이었다. 등 뒤로 돌아가는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사야,
라고 불렀다. 제발 두고 가지 말라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내 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 그냥 갔어. 내 아비를 산에 버려두고. 김진사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전 어쩔 수. 변명은 됐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내 앞에 있는 그 아이. 돌쇠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산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밤새 업고 내려왔다. 김진사의 눈이 돌쇠에게 향했다.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당혹, 두려움, 그리고 분노. 왜 분노인지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살려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히 이 머슴 놈이. 김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주인집 일에 끼어들어? 입 닥쳐라.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김진사가 움찔했다. 어찌 저한테. 어찌. 노인이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다. 아직 기력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 놈이 나를 산에 버린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년에 어미가 시키면 아비를 산에 버려도 되느냐? 그건 내가 병들어 누우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불을 걷어찼지. 노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살려봐야 짐이 된다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산에 버리는 게 낫다고. 그게 내 어미가 한 말이다. 김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그만. 아직 안 끝났다. 노인이 한 발 다가갔다. 내 놈은 반대했느냐? 아비를 버리지 말자고 했느냐? 침묵이 답이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랬겠지. 넌 원래 그랬으니까. 아버지. 꺼져라.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내 낯짝 보기 싫다. 가서 내 어미한테나 전해라. 잠시 멈추었다가 내뱉었다. 이 늙은이 아직 덜 죽었다고. 김진사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다. 돌쇠는 숨도 못 쉬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자식이 아비를 버리다니. 그것도 양반 집안에서. 김진사가 이를 갈았다. 후회하실 겁니다. 낮게 내뱉고 돌아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쿵. 그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돌쇠야. 예. 너까지 엮이게 됐구나.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어르신이 정말 김좌수 어른이시오? 그렇다. 근데 왜 버려졌냐고?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간단하다. 볏짚 위에 털썩 앉았다. 재산 때문이지. 재산이요. 돌쇠가 눈을 깜빡였다. 네, 후처.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놈의 어미가 욕심이 많았다. 후처요? 그래. 본처는 진사를 낳고 일찍 죽었어. 그래서 재혼을 했지. 한씨라는 여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줄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본색이 드러나더구나. 한씨는 내 재산을 원했다. 전부.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이해가 됐다. 병이 들어 몸져눕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불을 걷어찼지.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거라고.
차라리 산에 버리는 게 낫다고. 고생하다 죽는 것보다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웃기지 않느냐? 편하게 보내드린다면서 산에 버리다니. 노인의 주먹이 떨렸다. 진사는 어미 말에 놀아났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게다. 제 앞가림하기 바쁜 놈이니까. 돌쇠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일이. 세상에 널린 게 이런 일이다, 돌쇠야.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다. 재산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어. 형제도 없고. 다들 자기 욕심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돌쇠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힌 일하는 사람의 손. 하지만 너는 달랐다. 예.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렸다. 돈도 안 되고 귀찮기만 한 늙은이를. 아니에요. 그건 들어라. 노인의 눈이 빛났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비록 쫓겨났으나 아직 내 이름이 살아있다. 저놈들이 숨긴 게 있어. 돌쇠는 눈을 깜빡였다. 숨긴 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가 있다. 몸을 일으켜 앉았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전담 문서.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야. 그런 게 있어요? 어딘가에 있다. 반드시. 노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저놈들이 아무리 날 죽이려 해도 그 문서가 없으면 재산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없거든.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면서요?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렸겠지. 하지만 관가에는 사망 신고를 못했을 거야.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노인이 빙긋 웃었다. 시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신고해. 아마 병으로 요양 중이라고 둘러댔을 거다. 아, 돌쇠는 이해했다. 그래서 문서가 중요한 거구나. 노인이 돌쇠의 손을 꽉 쥐었다. 돌쇠야, 나를 도와다오. 돌쇠는 멈칫했다. 소인이요. 그래, 너밖에 없다. 노인의 눈에 간절함이 서렸다. 저 집에서 문서를 찾아야 해. 그래야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돌쇠는 망설였다. 김좌수댁. 자신이 일하는 집이었다. 거기서 문서를 찾는다. 위험했다. 들키면 곤장은 기본이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다. 예. 보답 같은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은 눈을 깜빡였다. 소인은 그냥 어르신이 불쌍해서. 자식한테 버림받은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그게 싫어서요. 돌쇠가 웃었다.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알고 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게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다급한 발소리. 성난 발소리.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벌써 왔군. 문이 벌컥 열렸다. 햇살이 쏟아졌다. 하인 대여섯 명이 몰려왔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 뒤에 김진사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놈을 잡아라. 돌쇠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늙은이는 다시 산으로 데려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죽어도 안 돼. 노인을 등 뒤로 밀었다. 어르신, 뒤로 가시오. 돌쇠야, 넌 괜찮습니다. 돌쇠가 웃었다.
원래 맞는 건 잘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컸거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다. 머슴 새끼는 원래 맞고 크는 거다. 그렇게 배웠다. 하인 하나가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날아왔다. 돌쇠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팔로 막았다. 퍽. 팔뚝이 욱신거렸다. 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러지진 않았다. 매일 지게 지고 산을 오르내린 팔이었다. 웬만한 충격은 버틸 수 있었다. 팔로 막으며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놈이. 하인이 당황했다. 돌쇠가 그의 허리를 잡았다. 그리고 들어 올렸다. 쿵. 하인이 나뒹굴었다. 컥. 다른 하인들이 멈칫했다. 머슴 주제의 힘이 장사였다. 당연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몸이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땔감을 해오는 몸. 양반집 하인들하고는 근육의 질이 달랐다. 뭘 꾸물거려. 김진사가 소리쳤다. 당장 저놈을 제압해.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었다. 2명, 3명, 4명. 몽둥이가 날아왔다. 주먹이 날아왔다. 발길질이 날아왔다. 돌쇠는 버텼다.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다. 하나를 밀치면 둘이 달라붙었다. 둘을 떼어내면 셋이 덤볐다. 입술이 터졌다. 피가 흘렀다. 눈두덩이 찢어졌다. 치아가 붉게 물들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숨 쉴 때마다 아팠다. 하지만 어르신 못 데려가요. 이를 악물었다. 절대로. 이 미친놈이. 김진사가 호통쳤다. 직접 다가왔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넌 그냥 머슴일 뿐이다. 내가 왜 끼어들어? 머슴이면요? 돌쇠가 피를 뱉었다. 붉은 침이 땅에 떨어졌다. 머슴은 사람 아닙니까? 뭐, 어르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돌쇠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로 물든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게 어딨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놈이 감히. 진사나리.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비단 저고리의 치마. 고운 얼굴에 서늘한 눈빛. 머리에는 간단한 비녀 하나.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아, 아씨.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걸이가 우아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돌쇠는 그녀를 알았다. 박판서 댁 외동딸. 마을에서 가장 세도 있는 집안의 교수였다. 며칠 전 김좌수 댁에 손님으로 왔다고 들었다. 두 집안이 혼담을 주고받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근데 왜 여기에? 박씨 아씨의 시선이 돌쇠에게 머물렀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눈두덩, 터진 입술,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눈. 잠깐,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건방진 머슴놈일 뿐. 건방지다. 아씨가 코수슴 쳤다. 여럿이서 한 사람을 패는 것이 건방지지 않고요? 김진사의 입이 벌어졌다. 예. 아씨가 하인들을 둘러보았다. 당장 물러나지 못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지만 명령이었다. 하인들이 머뭇거렸다. 김진사의 눈치를 보았다. 아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이 2번 필요해?
하인들이 슬금슬금 물러났다. 아씨가 돌쇠에게 다가왔다. 너 이름이 뭐냐? 돌쇠입니다, 아씨. 이 소란의 사유가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아씨의 눈빛이 진지했다.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눈이었다. 산에서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돌쇠가 몸을 비켜 노인을 보여주었다. 아씨의 눈이 커졌다. 이분은 김좌수 어른이십니다. 뭐시? 아씨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박 판서대 교수시구려. 아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른 정녕 살아 계셨습니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았소이다. 노인이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저놈과 그 어미 덕에 산에서 굶어 죽을 뻔했지만 아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진사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다. 진사. 아, 아씨. 이건 오해. 부친을 산에 버렸습니까? 그게 고려장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대답을 못했다. 입만 벌름거렸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아씨가 뒤를 돌아보았다. 여봐라. 대문 밖에서 하인들이 들어왔다. 박 판서 댁 하인들이었다. 복색이 달랐다. 김좌수 댁 하인들보다 정갈하고 단정했다. 이 어르신을 내 처소로 모셔라. 치료해드리고. 예, 아씨.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안 돌아갔다. 아씨가 그를 바라보았다. 너도 따라와라. 다친 데 치료해야지. 소인은 명령이다. 아씨가 등을 돌렸다. 김진사가 발을 동동 굴렀다. 아씨,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왜 끼어드시는 겁니까? 아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천천히 돌아보았다. 집안일이요? 싸늘하게 웃었다. 부모를 산에 버리는 것이 집안일입니까? 그럼 관가에서 판단하게 해드릴까요? 김진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 그건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진사. 아씨가 다시 걸었다. 자칫하면 집안이 송두리째 망할 수도 있으니. 박씨 아씨의 처소. 돌쇠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양반집 한 채였다. 비단 방석, 자개장롱,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 은은한 향냄새, 전부 눈이 부셨다. 자기 같은 머슴이 앉아있을 곳이 아니었다. 엉덩이에 뭐 묻으면 어쩌지. 쓸데없는 걱정이 먼저 들었다. 가만히 있어라. 아씨가 직접 약을 발랐다. 돌쇠는 화들짝 놀랐다. 아, 아씨,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소인이 어찌 아씨 손을 다쳤는데 어쩌라고. 아씨는 무심하게 약을 발랐다. 찢어진 눈두덩에 약이 스몄다. 따끔했다. 아파. 조금요. 참아. 아씨의 손은 의외로 익숙했다. 약 바르는 솜씨가 능숙했다. 많이 해본 손놀림이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씨, 왜 소인 같은 머슴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천한 몸인데. 아씨의 손이 멈추었다. 천하다. 돌쇠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 일이 천하냐? 예. 버려진 노인을 구한 게 천한 일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씨가 다시 약을 발랐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봤어. 맞으면서도 안 물러서더구나.
왜 그랬어? 그냥 어르신이 불쌍해서요. 그게 쉬운 일 같아. 아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거 보고도 그냥 지나가. 내 일 아니라고. 관여하면 손해라고. 약을 다 바르고 손을 뗐다. 근데 넌 안 그랬어.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도왔어. 그게 대단한 거야. 돌쇠는 머리를 긁적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아씨. 됐어. 아씨가 일어섰다. 어르신 상태가 어때? 많이 약하십니다. 며칠은 굶으신 것 같고 상처도 많고. 약과 음식은 내가 보낼게. 내가 잘 돌봐. 예, 아씨. 돌쇠가 일어나려는데. 잠깐. 아씨가 불렀다. 어르신이 문서 이야기를 했다며. 들으셨습니까? 조금. 아씨가 돌쇠를 바라보았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김진사가 숨겼다고. 아씨의 눈이 빛났다. 그거 찾으면 어르신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 아마도요. 어르신 말씀이 그러셨어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 아직. 아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볼게. 예. 저 집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며칠 더 머물면서 찾아볼게. 돌쇠는 놀란 눈으로 아씨를 보았다. 아씨가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거든. 아씨가 차갑게 웃었다. 저런 놈들. 부모 버리는 놈. 권력으로 사람 짓밟는 놈. 돈 앞에서 인간이길 포기하는 놈. 아씨의 목소리에 쓴맛이 섞였다. 세상에 너무 많아. 지겹도록 봤어. 돌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씨의 눈에 잠깐 어둠이 스쳤다. 뭔가 사연이 있는 눈이었다. 가봐. 어르신 곁에 있어줘. 예, 아씨. 정말 감사합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데. 돌쇠야. 예. 아씨가 빙긋 웃었다. 너 생각보다 괜찮네.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무슨. 가라니까. 돌쇠는 허둥지둥 나갔다. 아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순진하기도 하지. 웃음기가 사라졌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좌수댁 본체가 보였다. 기다려라, 김진사.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 놈들이 뭘 숨겼는지 내가 다 찾아낸다. 사흘이 지났다. 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씨가 보내준 약과 음식 덕이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 따뜻한 국. 돌쇠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다. 어르신, 이것도 드세요. 됐다. 너도 먹어라. 저는 괜찮아요. 굶은 건 너도 마찬가지다. 날 업고 밤새 걸었잖아. 노인이 밥그릇을 돌쇠에게 밀었다. 같이 먹자.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가 밥을 나눠준 적이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예. 노인이 빙긋 웃었다. 농담이다. 아직은. 돌쇠는 쑥스럽게 웃었다. 노인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어가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눈빛에 힘이 있었다. 돌쇠야. 예, 어르신. 노인이 돌쇠의 손을 잡았다. 내 덕에 이렇게 살았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으마. 에이, 또 그 말씀이시오. 돌쇠가 손을 저었다. 소인은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당연하다. 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자식도 안 한 일을 내가 했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예. 저놈을 키우면서 뭘 잘못 가르친 걸까? 목소리가 떨렸다. 어찌 제 아비를 산에 버리는 놈이 됐을꼬. 돌쇠는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잘못한 거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 잘못이에요. 부모 탓 아닙니다. 노인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이었으면. 돌쇠는 얼굴을 붉혔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박씨 아씨였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다. 돌쇠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오, 아씨. 김진사가 관아에 고발했어요. 돌쇠의 얼굴이 굳었다. 무엇이라고요? 돌쇠 너를요. 아씨가 한숨을 쉬었다. 절도죄래요. 절도요? 뭘 훔쳤다고요? 어르신을요. 예. 돌쇠는 귀를 의심했다. 어르신을 훔쳤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어찌 훔칩니까? 그놈들 말로는 아씨가 이를 갈았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서 산에 모셔놓은 건데 내가 제 멋대로 데려왔다는 거야.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 치매. 그렇게 꾸민 거예요. 아씨가 설명했다. 어르신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집에 두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요양 삼아 산에 모셨는데 머슴놈이 함부로 데려왔다고. 이런 천하에.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제 아비를 산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치매 타령이야. 돌쇠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소인이 내일 관아에 출두해야 해. 아씨가 돌쇠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안타까웠다. 잡혀가면 곤장 맞아. 돌쇠의 손이 떨렸다. 곤장. 머슴이 양반 재산을 훔쳤다면 가벼워도 곤장 30대. 무거우면 귀양이다. 소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알아. 아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아씨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 뭉치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먹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찾았어요. 아씨가 빙긋 웃었다. 김진사 방 다락에 숨겨져 있었어요. 천장 위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아씨가 종이를 펼쳤다. 토지 문서였다. 김좌수 소유 토지 목록. 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노비 문서, 전담 문서가 더 있었다. 이걸 어디서? 며칠 밤새 뒤졌어요. 저 집 구석구석. 아씨가 눈을 찡긋했다. 손님이 머무는 방에서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하인들이 찾아주러 이 방 저 방 다니거든요. 그 틈에 제가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씨 은혜를 얻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씨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이 문서가 있어도 김진사가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관에서도 양반 말을 더 믿을 테니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직접 싸워야죠. 아씨가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관아에 직접 나가실 수 있겠어요? 나를. 네. 어르신이 직접 나서야 해요.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이 문서를 증거로 내밀어야 해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기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좋다. 주먹을 쥐었다. 이 늙은 몸, 아직 쓸 데가 있구나.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고 말고. 노인이 씩 웃었다. 눈에서 불꽃이 일었다. 내 자식 면전에서 박살 내줘야지. 다음 날 아침. 관아.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위험 있는 표정. 긴 수염. 날카로운 눈. 아래에는 김진사와 그의 모친 한씨가 서 있었다. 한씨는 곱게 차려입고 얌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약한 척하고 있었다. 사또, 저 머슴놈이 저희 집 어른을 훔쳐갔사옵니다. 김진사가 말했다. 훔쳤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을 어찌 훔치느냐? 아버지께서 치매가 있으시어 저희가 산 아래 오두막에 모셔두었사온데. 저 놈이 제멋대로 데려가 숨겼사옵니다. 김진사가 돌쇠를 가리켰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가 돌쇠를 바라보았다. 돌쇠는 양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젯밤 포졸들이 와서 끌고 갔다. 밤새 차가운 감옥에서 잤다. 내 놈이 그리하였느냐? 아닙니다, 사또. 돌쇠가 고개를 들었다. 소인은 산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르신을 구했을 뿐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예. 맨발에 옷도 남루하셨고 며칠은 굶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두막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끼어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음식도 갖다 드리고 이불도. 입 닥쳐. 밖에서 고함이 터졌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관아 문이 열렸다. 햇살이 쏟아졌다. 노인이 들어왔다. 아직 걸음이 불안했다. 박씨 아씨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버지. 입 닥쳐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한 발, 한 발.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사또가 몸을 일으켰다. 이분이 누시오? 김좌수입니다. 노인이 사또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또,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다. 김좌수, 3년 전 돌아가셨다던. 죽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김진사와 한씨를 가리켰다. 저놈들이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고려장입니다. 모시. 사또가 벌떡 일어섰다. 관아 안이 술렁거렸다. 한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입니다, 사또. 시아버지는 치매가. 이것이 치매로 보입니까? 노인이 차갑게 웃었다.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제정신이오. 내년이 날 산에 버리라고 시켰을 때도 제정신이었고, 산에서 굶어가면서도 제정신이었다. 한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노인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종이를 펼쳤다. 이것은 저희 토지 문서입니다. 저놈들이 숨겨두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들었다. 한참 들여다보았다. 눈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분명 김좌수 이름이 적혀 있구나. 저놈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돌쇠를 가리켰다. 저 젊은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산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업어다 나른 것이요. 밤새도록 산길을 걸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도가 아니라 구명이요.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산에서 뼈만 남았을 것이요. 사또의 눈이 돌쇠에게 향했다.
그리고 다시 김진사에게 향했다. 김진사. 사또.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친을 산에 버렸느냐? 그건.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어머니께서서. 어머니? 사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는 장성한 어른이다. 어머니가 시키면 부친을 산에 버려도 되느냐? 한 씨가 끼어들었다. 사또, 저희도 어쩔 수 없. 닥쳐라. 사또가 호통쳤다. 관아가 쩌렁쩌렁 울렸다. 고려장은 엄중히 금하는 죄다. 내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한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사또가 명령했다. 저 두 사람을 당장 가두어라. 불효와 살인미수로 다스릴 것이다. 살인미수요. 김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산에 버리고 굶겨 죽이려 한 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포졸들이 달려왔다. 김진사와 한 씨를 끌어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김진사가 울부짖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아버지. 비명이 점점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고요해졌다. 사또가 돌쇠를 바라보았다. 내 결박을 풀어라. 포졸이 돌쇠의 포승을 풀었다. 내가 이 어르신을 구했다. 사또. 어찌 구했느냐? 돌쇠는 담담하게 말했다. 산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업고 내려왔습니다. 밤새 산길을? 왜 그랬느냐? 돌쇠는 눈을 깜빡였다. 왜라뇨? 모르는 노인이었을 텐데. 왜 그런 고생을 했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 어르신이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돌쇠가 웃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어찌 그냥 갑니까?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사또가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좋은 놈이구나. 며칠 후 김진사와 한 씨는 곤장 50대에 귀양형을 받았다. 재산은 전부 김좌수에게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김좌수가 살아 돌아왔대. 그럼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야? 산에 버려졌었대. 아들이랑 며느리가. 세상에. 그걸 머슴이 구했다더라. 돌쇠라고. 돌쇠, 김좌수 댁 머슴? 응. 산에서 업고 밤새 내려왔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야, 그 돌쇠라는 놈 봤냐? 봤지. 대단하더라. 양반 어른을 업고 산을 내려왔다며. 맞아. 맞으면서도 안 물러섰고. 세상에 그런 놈도 있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지. 한 달 후, 김좌수는 회복한 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돌쇠를 내 양자로 삼겠다. 마을이 뒤집어졌다. 양자, 머슴을. 세상에 머슴이 양반이 됐어. 그게 말이 되냐? 김좌수 어른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말이 되는 거지. 돌쇠는 어리둥절했다. 어르신, 소인이 어찌 양자를. 왜? 싫으냐? 노인이 빙긋 웃었다. 나를 살린 건 너다. 내가 아니었으면 산에서 굶어 죽었어. 그건 그냥. 그런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느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피 나눈 자식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가 나를 살렸어. 돌쇠도 눈물이 핑 돌았다.
어르신,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부터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난생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굴러갔다. 노인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 이름은 김돌이다. 김좌수 댁장자. 돌쇠. 아니, 김돌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머슴으로 살 줄 알았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노인이 부축해 일으켰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며칠 후, 박씨 아씨가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다. 김돌은 대문 앞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잘 지내라. 아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돌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아버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야. 나는 조금 도왔을 뿐이고. 아씨가 빙긋 웃었다. 근데 이제 어르신 아들이 됐으니 양반이네? 예. 그럼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 예. 아씨가 김돌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박채영이야. 앞으로는 이름으로 불러. 김돌은 눈을 깜빡였다. 손을 내미는 양반 규수라니.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게 어찌. 양반은 양반끼리 이름 부르잖아. 채영이 눈을 찡긋했다. 다음에 서울 오면 찾아와. 우리 집 알지? 예. 채영이 가마에 올랐다. 가마가 떠났다. 먼지가 일었다. 김돌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등 뒤에서 김좌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허허, 제 얼굴 좀 봐라. 빨갛게 됐네. 아, 아닙니다, 아버지. 뭐가 아니야. 다 보이는데. 김좌수가 김돌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저 아씨 말이다. 예. 내가 좀 알아봤는데 혼처가 없더라. 김돌의 심장이 쿵 뛰었다. 아, 아버지, 설마. 뭘 설마야. 은인한테는 보답해야지. 김좌수가 빙긋 웃었다. 가문은 박 판서 댁이 더 높지만 저 아씨가 너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그건. 좋아. 내가 중매 좀 넣어볼게. 아버지. 김돌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김좌수는 유쾌하게 웃었다. 허허허, 착한 놈은 복을 받는 법이다. 1년이 지났다. 김돌은 김좌수의 양자로서 학문을 배우고 살림을 익혔다. 처음엔 어색했다. 평생 지게 지던 손으로 붓을 쥐니 쥘 줄을 몰랐다. 글자가 삐뚤빼뚤 나왔다.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하하, 괜찮다. 처음엔 다 그렇다. 김좌수가 웃으며 가르쳤다.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다. 힘을 빼고. 예, 아버지. 허허, 열심히 하는구나. 김좌수는 아들의 성실함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엔 곱지 않았다. 머슴이 양반 행세를 해. 쯔쯔, 세상이 거꾸로 됐어. 신부는 바뀌어도 피는 안 바뀌는 법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김돌은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홍수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 여기 모래주머니 더 가져와. 둑이 무너진다. 가난한 집에 쌀이 떨어지면 몰래 가져다 놓았다. 이 쌀은 누가? 몰라. 아침에 나와보니 있더라고. 병든 노인이 있으면 약을 구해다 줬다. 이 약은 어디서?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 양반 생긴 건 머슴인데 마음씨는 진짜 양반이네. 그러게. 전에 김진사 그놈보다 100배 낫다. 아니, 1000배는 낫지. 솔직히 양반 중에 저렇게 손수 일하는 사람 봤냐? 못 봤지. 저 사람이 처음이야. 소문은 점점 좋아졌다. 김좌수는 뿌듯했다. 이래서 내가 널 아들로 삼았다. 아버지, 진짜 피부치보다 낫구나. 내가. 김돌은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김좌수가 김돌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나저나 서울에서 연락 왔다. 서울이요? 박 판서 댁에서. 김돌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채영. 1년 내내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웃던 얼굴, 눈을 찡긋하던 모습. 다음에 서울 오면 찾아와라고 했던 말. 무슨 연락입니까? 허허. 김좌수가 빙긋 웃었다. 혼담이다. 예. 박 판서 어른이 허락하셨다. 김돌은 멍해졌다. 정말입니까? 내가 딸을 구한 은인이기도 하고 사람됨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다더라. 김좌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달에 서울 가서 혼례 치른다. 준비해라. 김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꿈만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헛간에서 자던 머슴이었다. 지금은 양반의 아들이고 박 판서 댁 딸과 혼이 난다. 어머니. 김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릴 때 굶주리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알아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눈가가 젖어들었다. 다음 달. 서울. 박 판서 댁은 대단했다. 김돌은 입이 딱 벌어졌다.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인 김좌수 댁도 여기에 비하면 초가집 수준이었다. 대문이 3겹이었다. 행랑채만 해도 수십 칸이었다. 마당이 넓어서 끝이 안 보였다. 긴장됐냐? 김좌수가 물었다. 솔직히 해. 허허, 괜찮다. 내 됨됨이는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대문이 열렸다. 하인이 안내했다. 대청마루에 박 판서가 앉아 있었다. 위엄 있는 노인이었다. 수염이 희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김돌이 허리를 숙였다. 뵙겠습니다, 대감. 박 판서가 김돌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긴장의 시간이 흘렀다. 고개를 들어라. 김돌이 고개를 들었다. 박 판서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산에서 노인을 구한 자라지. 예, 대감. 왜 구했느냐? 예. 모르는 노인이었을 텐데. 왜 구했냐고 묻는다. 김돌은 잠시 생각했다. 꾸밀 필요 없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됐다. 사람이니까요. 사람. 예. 어르신이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두고 어찌 그냥 갑니까? 박 판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신부는 생각 안 했느냐? 내가 머슴이고 그분이 양반이라는 것. 생각 안 했습니다. 김돌이 고개를 저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살리는 게 먼저지요. 박 판서는 한참 김돌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마음에 든다. 예. 딸을 맡기마. 김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판서가 뒤를 돌아보았다. 채영아, 들어오너라.
안방 문이 열렸다. 채영이 나왔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비단 저고리에 치마, 머리에는 빛나는 비녀. 1년 전보다 더 아리따워 보였다. 채영이 김도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채영이 빙긋 웃었다. 오랜만이네. 김돌은 얼굴이 빨개졌다. 오,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아가씨. 채영이 눈을 찡긋했다. 아까 아버지가 딸을 맡긴다고 했잖아.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 김돌은 더 빨개졌다. 말이 안 나왔다. 박 판서와 김 좌수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하하하. 두 노인은 흐뭇하게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혼례가 치러졌다. 성대한 잔치였다. 서울 양반들이 구경하러 왔다. 머슴 출신이 박 판서 댁사위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장안에 퍼져 있었다. 저 사람이 그 돌쇠라는 자야? 그렇다네. 산에서 노인을 구한. 얼굴은 투박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무슨 상관인가. 마음이 곱다던데. 박 판서 어른이 허락했으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수군거림 속에서도 김돌은 담담했다. 혼례복을 입고 채영 앞에 섰다. 채영도 혼례복을 입고 있었다. 족도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얼굴이 고왔다. 예를 올렸다. 표주박 술을 나눠 마셨다. 이제 부부가 되었다. 밤이 되었다. 신방에 둘만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김돌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래? 긴장됐어. 솔직히 왜? 저는 원래 머슴이었잖아요. 아가 아니, 부인 같은 분이랑 혼인하게 될 줄은. 또 신분 얘기야? 채영이 피식 웃었다. 내가 언제 신분 따지는 거 봤어. 나는 처음부터 너를 본 거야. 스민 너, 양반인 너 말고 그냥 너. 채영이 김돌에게 다가왔다. 가까웠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김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안 어색해. 채영이 김돌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1년 전에 내가 맞으면서도 안 물러서는 거 봤어.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 정말요? 응. 채영이 빙긋 웃었다.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진심으로. 김돌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채영이 김돌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같이 잘 살자. 오래오래. 김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 촛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세월이 흘렀다. 김돌과 채영은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가 셋 태어났다. 아들 둘, 딸 하나. 김 좌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건 붓이란다. 글씨 쓰는 거야. 저도 써볼래요. 그래, 써봐라. 손자가 붓을 쥐고 삐뚤빼뚤 글씨를 썼다. 김 좌수가 웃었다. 허허, 내 아버지 처음 배울 때랑 똑같구나. 아버지도 글씨 못 썼어요? 못 썼지. 지금은 잘 쓰지만. 어떻게 잘 쓰게 됐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김 좌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해. 착하게요? 그래. 착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본단다. 김 좌수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김돌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내 덕에 행복했다.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김돌은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다. 좋은 분이셨지. 그러게. 김돌이한테 복 받고 가셨네. 자식 복이 따로 없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례가 끝나고 채영이 김돌의 곁에 섰다. 괜찮아? 예. 김돌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가셨을 거야. 행복하게 사셨으니까. 채영이 김돌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아버지처럼. 김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다. 버려진 노인을 구한 머슴. 그로 인해 얻은 인연. 그리고 끝까지 착하게 살아 복을 받은 사람. 사람들은 말했다. 착하게 살아야 해. 돌쇠처럼. 그래,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신분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100년, 200년이 흘렀다.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 돌쇠는 진짜 있던 사람이에요. 글쎄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할아버지가 웃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이지.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이 사람을 두고 어찌 그냥 가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살래요. 돌쇠처럼. 그래, 그렇게 살 거라. 할아버지가 빙긋 웃었다. 그러면 너도 복 받을 게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이었다.